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또 너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요. 막 행복한 거는 막 너무너무 다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바라보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걔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요, 어떻게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걔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도 정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게 너무 쾌락적인 것에만 노출이 되고, 이렇게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공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는 일단 좀 제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사회는요, 우리가 살았던 사회만큼 대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평생 먹고 산다? 아니,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을요, 대학교를 잘 가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면은 20살에 결정된 인생을 나는 그럼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해서 특정한 대학교를 가서 그 대학교에서 가진 지식으로 내가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게끔 만들고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뺏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농촌 유학에서는 아이들끼리의 이제 작은 다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여기 아이들은 참 슬기롭게 크고 있다. 굉장히 여기 보내신 부모님들은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싶어 해요.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뭐든지 다 해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약하다는 건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미처 볼 기회를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죠. 저도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뼈저리고 나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편들을 찾고 애들은 이제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쇼츠나 릴스 같은 아주 쇼폼들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희로 애락 중에서 희와 락만 하고 싶어하는 상태인 거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매우 위배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매일매일 365일 날씨가 쨍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뭄 들어요. 우리가 비 오는 날을 인정하고 눈 오는 날을 인정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게 자연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어떤 잣대와 판단으로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계속 하면서 그걸 피하려고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시죠. 물론 저도 이렇게 뭐 거창하게 뭐 제가 막 떠들고 있지만 정말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이 실체는 무엇일까? 과연 나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요, 저는 명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존재를 계속 바라보고 또는 뭐 분노라든지 우리가 느끼기 싫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이런 거 뜨개질 같은 경우에도 뜨개질을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단순 방법적인 것들을 계속 하면서 되게 뇌파가 되게 안정감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뭐 딴 게 없고요. 음식 먹을 때 맛을 온전히 느끼면 그것도 음식 명상이 되고요. 걷기를 할 때 발바닥의 지면을 느껴보는 거, 그것도 명상이고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게 뭐 클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헤비메탈 음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들으시는 게 그냥 다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나의 지금의 상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엄청 잘날 수도 있고 엄청 못날 수도 있지만 과거는 과거이고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온전히 즐기는 게 사실 명상인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저는 굉장히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60대, 70대 넘은 언니들이 야, 넌 좋겠다. 일찍부터 이런 걸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떤 때에 빠르고 늦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어제 눈 오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여태까지 훈련을 해왔던 결과로서 어제 저랑 같이 있으셨던 분들이 뭐 100% 만족을 하실 수는 없었겠죠. 근데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고, 회장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체험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효과적으로 체험을 한 다음에 모두를 귀가시킬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떡해요, 그러게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과연 그게 그분들한테 좋은 걸까요? 이게 배 선장이 막 위험해요, 어떡해요, 다들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랑, 거기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경험해서 아니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저희는 집에 가는데 이상 없어요, 문제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안정감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매우 잘했다. 너의 그 수련의 결과가 있구나.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체험 진짜 재밌게 잘했고, 막 도로에서 고립되신 학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전 그게 제일 걱정이긴 했었거든요. 막 1시간 반 동안 도로에서 레카차도 못 와가지고 꽁꽁 묶인 상황에, 와 진짜 여러분들 어제 눈 온 거는 진짜 두려움을 느낄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프로세스를 처리해 나가는 것들을 제가 어제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건요, 그 실체를 그냥 한번 직면해 보세요. 직면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감정을 계속 붙잡고 사는 거 있잖아요. 사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자연스러운 상태는요,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던 상태예요. 뭐 나는 평생 감기에 안 걸려,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우리의 자연이라는 건요, 생명이 태어나는 봄과 무성한 여름에서 추수하는 가을과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묻혀서 죽어버려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죽음이라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마주하기 싫은 감정들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죽음의 감정을요, 두려움이라는 걸요, 그냥 일단 마주해서 보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고 지구상에서 뇌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 나올 수 있는 보편타당한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만 해주기만 하면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생이 고라고 하셨습니다. 힘들다고요? 네, 힘들다고요. 근데요, 그 힘듦이 있어야지 또 진한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미요, 나중에 다 질립니다. 한 1년만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너무 재밌는 일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랍스터, 뭐 진짜 비싼 거 있잖아요. 저 회 좋아해가지고 연어회를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좋겠어요? 편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만 하겠다, 하나만 고집하겠다, 난 기쁜 것만 고집하겠다,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 반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마약을 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마약에서 쾌락 중추를 이만큼 올려놨는데 인간의 그 감정의 구조와 그 중간에 맞추려는 구조는 이만큼 올라간 거는 저 아래 똑같이 이만큼 내려가야지 중간이 맞춰진대요. 그래서 마약을 끊거나 했을 때 금잔 증상이 생기는 거고 그게 술도 똑같아요. 제가 술 먹으면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예전에는 한 병 먹었던 게 소주 2병 먹게 되고 3병 먹게 되고 나중에는 뇌가 절여지니까 감각도 없고 그리고 막 그냥 술 먹고 주정 부려도 사람들이 그냥 쟤는 술 먹고 그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이가 되고 하니까 술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렇게 애 키우고 제가 집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이 돼 보니까 이 술이라는 건 반드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술을 잘 안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 두려움을 직면해야 돼요. 사자 입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힘든 거 아는데요. 직면해야 돼요.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저는 남은 인생에서 주변에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두려운 상황 그리고 나의 필터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필터의 정체는 무엇이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실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제가 깨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제가 느껴봐야 되는 것들 그게 내가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라도 내가 느껴봐야 될 것들이 참 많고 얼마 전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막 누군가를 원망했던 순간도 저는 그때 원망이 필요 있었던 시기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그 원망이라는 거를 대상한테 쏟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원망이란 감정은 내 거거든요. 내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뭐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것을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투영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원망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든 거는 내가 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애들한테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아이들한테도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 여러분들 내년에 병오년이라고 위아래 다 활활 타는 불이 들어있는 해라서요.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과의 분쟁 그리고 서류적인 분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상황들을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싸우게 되는 상황들에서 한 번씩 진짜 티스럽게 한번 그 상황을 바라봐 보세요.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화를 내는 당사자가 상대방이면 그분도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화를 내는 당사자가 나라면 내가 화를 내는 그 뿌리 속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걔랑 마주해보세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 끼리끼빠빠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개에 걸쳐서 영상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이 되셨다면 전 너무 기쁠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저의 이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감정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